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기를 설명해 주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를 해드리려고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또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도체를 영어로는 컨덕터라고 하고요. 자, 이 도체에 대한 형태는 여러 종류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송전탑에서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선들, 송전선로죠. 이런 게 이제 도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선, 우리가 이런 케이블에 대한 전선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전동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도체들, 구리선들 있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관이에요. 그래서 자, 이때 자,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걸 전류 I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무리 수간을 매끄럽게 만들어도요. 자, 수간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마찰 성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를 R 성분으로 잡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희는 L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 물이 흐를 때, 자, 요 마찰 성분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요 열을 우리는 주울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요 L 성분에서는 뭐가 일어나? 저장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해요. 그래서 마찰과 저장, 이 두 가지가 실제보다 도체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도체도 전류가 흐르기 쉽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가 흐르기 쉬운 걸 도체라고 하지만 그러한 도체라 하더라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열로서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는 마찰 요소인 R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이 흐름을 늦게 만드는 거야. 전류의 흐름을 늦게 만드는 L 성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이 두 놈을 더해서 우리는 방해하다라고 합니다. 방해하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방해하다인 뭐로 적는다? 임피던스로 적습니다. 요 임피던스는 요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임피던스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방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얘를 등가로 그리게 되면 요 회로를 요거를 회로로 등가로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바로 요게 R이고요. 그리고 요게 L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도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된다? R, L 무슨 회로다? 직렬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 RL 직렬회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선로의 개념에서 쓰게 돼 있고요. 선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송전 계통입니다. 송전 배전 계통. 송전 또는 배전 파트에서 쓰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 부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동기가 되는 거죠. 부하는 전동기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엔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전력공학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기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기기. 그러니까 이러한 도체적인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뭐가 나온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한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자, 저희가 전에 그렸던 전원이 있죠. 자, 이 전원이 근데 교류 전원이야. 교류 전원이 되면 자, 우리 전원은 2로 적는다 그랬죠. 기전력. 그리고 내부 저항이 있는데 이때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어요. 즉 뭐냐면 요 전원도 도체로 돼 있으니까 이 전원에 대한 내부 임피던스 G0는 저장 그리고 마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요 말단에는 뭐가 있어? 기기들이 있겠죠? 부하? 그럼 부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부하도 R과 뭐로 돼 있다? L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리액턴스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회로들, 그게 선로든 또는 부하든 또는 전원이든 간에 뭐로 되어 있다? 도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체는 결국에 뭐다? 요 RL 직렬회로의 특성을 갖게 돼 있고, 요 RL 직렬회로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요 L 성분을 고려해서 요 L 성분, 요게 XL이 되겠죠? L 성분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지금 전동기고요. 지금 저희가 나타낸 거는 요거는 지금 전동기 부하입니다. 요게 전동기 부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기 쪽이 되겠죠. 기기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RL 직렬회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로다. 그러면 선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 밑에가 뭐가 있어요? 지면이 있겠죠? 지면. 그러면 요게 R, 요게 L입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송전선로가 되는 거죠. 송전선로. 그러면 이때 송전선로는 여기가 전압이 송전전압 VS, 그리고 이때 송전전류 IS가 되고요. 자, 이때 요 전압을 수전전압 VR, 그리고 이때의 전류를 I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송전선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변압기. 자, 변압기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변압기도요. 뭐로 돼 있어? 이렇게 코일로 돼 있잖아. 코일로. 자, 이렇게 코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자, 이때 1차 전압, 예, 요게 V1이 되고요. 그리고 1차 전류, 예, I1이 되고요. 자, 2차 전압, 예, V2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전류, 요거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요거 지워야 돼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예. 이쪽으로 나가야 되죠. 전류가. 예, 2차 전류 I2가 됩니다. 그리고 요놈은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철심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게 변압기죠. 그래서 이 변압기도 자, 우리가 뭐로 해석을 하면 등가 회로로 해석을 하면 얘가 등가, 간이 등가 회로로 해석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간이 등가 회로가 되고요. 자, 여기가 1차 측, 즉 1차 측이라는 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 뭐가 된다? R1,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J의 X1이 되고요. 여기가 2차 측, 여기가 R2, 그리고 플러스 J의 X2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여기로부터 자속이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자기 회로 있죠? 이 자속이 나오게 만드는 부분을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변압기 배울 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변압기조차도 뭐가 된다? 도체로 돼 있으니까 예, 이렇게 RL 직렬회로로 표현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여자 어드미턴스로 배우게 돼 있고요. 자, 우선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깊게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로는 다 이렇게 RL 직렬회로, 도체의 표현으로 돼 있고요. 전동기도 나와요. 전동기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RL 직렬회로가 되고요. 만약에 이게 삼상 대칭 평형 전동기다 그러면 이거는 Y결선, 델타 결선을 할 수 있는데, Y결선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y 결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상. 자,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이 되면 자, 여기는 R, X, 여기가 R, X, 여기가 R,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개념들 중에는 도체라는 개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가 되든 간에 도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만 이러한 도체의 성질의 본질적인 특성을 알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얘네들을 등가 회로로 표현했을 때 왜 얘가 갑자기 아래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내용의 해석을 하는데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전설람에서는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죠.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기능사든 기사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알아야 되는 부분들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설명은 다 이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점차 커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저희 전설람에서는요 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굉장히 재밌고 쉬운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도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존재합니다. 되게 이제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이런 개념들도 간략하게 좀 재미있는 각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배우셨던 거, 오늘 보셨던 거, 도체에 대한 거 한번 재미있게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